네, 이번에는 이제 5번째로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가미해가지고요. 그 취득 신고하는 한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사업장을 적용한다.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거는 저번에 제가 2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요 3강에서는요. 그 지은 집에 대해서 누가 들어가는가라고 관련해서 적용 제외되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그 특례로서 현장 실습생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나 어떤 특고 이런 분들에 대한 걸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잔가지를 계속 제거시키는 방식이에요. 아예 적용 제외되는 자, 특례여서 그 원래는 아니지만 그 특례로서 인정해 주는 자. 자, 그리고 나서 일용직과 상용직에 해당하는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소득신고 자체, 국세청에 들어가는 루트도 일용이냐 상용이냐, 고용노동부에 상용으로 들어가냐,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들어가냐, 양자를 대별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쭉 쌓아 올린 상태에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도 초단시간은 1월 60시간 기준이고 고용보험은 15시간 기준이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개념을 딱 쌓아 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들어왔지만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계약직 근로자라고 부르지만 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 단시간도 아닌 파견직도 아닌 일용직도 아닌 상용직 중에 가장 이제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보이는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사항이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자, 보시면 임금은 구성항목 포함까지 적게 돼 있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교부하라는 게 임금 명세서고요. 이번에는 뭐 어떤 노무 관련된 시간은 아니지만 몇 시간 일하기로 정했냐라고 하는 게 소정 근로 시간이고요. 요 쉬는 날, 휴가, 취업할 장소 업무를 특정을 해주는 게 요게 정규직의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쭉 나와 있는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거는 근로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되고요. 취업규칙에 위임만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요거를 화면을 왜 띄웠냐면 요것도 이제 가피를 좀 해주세요. 자, 이 기본빵 5개는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 기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예,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확하게는 근로일별 해서 근로일자별로 근로시간이 기재가 돼야 돼요. 자,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가 되는 이유는 이 근로시간이 정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4대 보험 이전에 노동법 관계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에서 보시겠지만 계약기간 만료 코드로 상실신고가 되면서 상용직이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거고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정해지게 되면 이 일주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하는데 이게 나중에 실업급여 하한액에 분명히 영향을 줘요. 그리고 각종 고용지원금에도 이 2가지가 체크가 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5가지가 정규직에 대한 필수기재사항, 기간제는 근로계약 기간, 단시간은 일주 소정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했죠. 체결을 하고 이제 취득신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취득신고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요 지금 취득신고는 취득신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상용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실 거고,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어떤 그 용어 자체가 노동법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그 관련 지식을 조금씩 이렇게 누적적으로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지막에 위로 올라가서 한번 총론을 다시 한번 훑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5분응선을 온 게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개념이 좀 안 잡혔다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편안하게 영화 보는 것처럼 완주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은 뭐 그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힐 거라고 봐요. 자, 보시게 되면 자격 취득 신고인데 이렇게 칸칸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에는 들어가지만 여기는 다 빠지는 임기제 공무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재만 들어가는 현장 훈련 실습생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하고 건강을 적용지어야 되는 그 지금 초단시간 근로자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 고용보험은 3개월 들어가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근로 형태에 따라 가지고 각각 체크되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다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통합소식으로 다 체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6월까지만 하고 끝날 거니까 아마 메뉴가 사라질 거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인적사항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보시면 고용보험 나와 있잖아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무조건 끝판왕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냐, 최대값이 40시간이고요. 52시간 근무에도 40시간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30시간이냐, 20시간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실업급여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임기제 공무원, 현장 훈련 실습생, 혹은 그 초단시간 근무자, 노조 전임자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종보호는 뭐 적당히 이제 통계 목적이니까 사무면 사무, 현장이면 현장 찾아서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너무 많아서 저도 못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직 여부는 예면은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일단은 좋아요. 왜냐면 정규직 전환지원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따른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오라고 체크했는데 나중에 계약기가 만료로 들어간다 해도 예, 크게 페널티는 없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한 방에 넘어가시려면 예, 아니오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라고 체크하게 되면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입력하는 게 뜹니다. 그럼 거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쪽은요, 이쪽은 사실은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는 보험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소정근로시간이나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소득에 대해서 9%를 납입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장 가입자가 디테일한 노동법 사항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여기 보시면은 취득보호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은 18세 이상 사업장 들어오니까 당연 취득이고요. 요걸로 들어가는 거고 18세 미만인데도 이미 가입하실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학교 시간 강사면은 요거 선택하시고 초단 시간이지만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이제 특례로 들어가는 60세 미만 초단 시간도 이렇게 체크해서 이미 가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든 기타면은 요거 체크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요쪽 체크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8세 이상 당연 취득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수 월액인데 대부분 이제 고용산재 건강보험이 일반 상용직이라면 다 똑같죠. 하지만 근로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수월액 적어주시는 거고 취득보에 뭐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생애 최초 취득일 때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직장가입자 변경은 어떤 그 약간 모사업장, 부속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피부양자로 있다가 상실하는 경우,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냥 기타로 사실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그 뭐 요걸 아무거나 뭐 이상한 거 선택했다라고 가입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 기타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얘라고 신청해 주시는 거고 요걸 탁 누르시게 되면은 그 문서 이제 첨부 파일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가족관계 증명을 요청을 하고요. 주의하실 거는 제가 제 아들을 만약에 넣으려고 할 때 아들이 본인으로 나온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캔본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되지 제 이름으로 나온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기간제 단시간 취득신고 사례라고 보여드렸지만 여기 있는 건강보험과 앞서 보신 국민연금은 크게 뭐 이 사람들이 기간제건 단시간이건 신경 안 쓰죠. 왜냐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다른 취지고요. 전 국민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거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가입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칭 빡세게 지금 등록 요건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인적사항에 대해서. 하지만 이 고용보험하고 요 산재보험 쪽은요. 이쪽은 근로관계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도 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계약직 여부, 소정근로시간,
그 다음에 뺄 사람들 빼야 되니까 보험료 부과 구분,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그리고 통계 목적으로 직종 부호 이렇게 돼서 계약 종료 연월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요, 자세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날짜를 넣냐에 따라서 뒤에서 실업급여에서 보시겠지만 피보험 단위 기간과 피보험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지대한 보험급여에 영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전반적인 총론, 그 다음에 고용, 국민, 건강, 이렇게 취득신고가 들어가고요. 기간제는 그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 단시간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 기간제 단시간에 대한 취득 사례였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지금 3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강의에서는 근로 형태별로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오늘 강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안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각 보험별 정의와 일용직과 어떻게 대별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실무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챕터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